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좀 공통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대구 부동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눈앞에 조금 보일랑 말랑 하니까 이거 해제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구 부동산 중심으로 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락은 언제쯤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자, 이런 측면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상담이나 교육을 오시는 분들도 다 한 번씩은 꼭 질문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리는 적어도 대구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대구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적어도 내 집 정도는 가지고 싶다라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이루는 의식주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필수 요소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동산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대요. 사실 자산이라고 했었을 때 이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집이 흔들려 버리게 돼버리면 나 자신도 조금 많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 그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해제되면 오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 집값들이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갈 것이냐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래량이 상승하게 되고 금매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높은 금액대들이 이제 점점 팔려서 금액대들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단순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는 상승까지 조금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거래량이 증가함으로써 금매 물건이 조금 빠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요인을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첫 번째가 금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좀 강타하고 있는 게 이 금리 이슈이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었었고, 그래서 유동성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 유동성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자산에 있어서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금 뭐 물가 상승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높은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니까, 이런 돈의 많이 풀림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명시해 놓은 곳을 보면은 이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함이다. 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어쨌든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게 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좀 덮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된다. 지금 매물들이 좀 쌓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좀 크게 보자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에 있어서 조금 하락이 대한민국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전체 시장 중에서 어디가, 어느 지역이 좀 빠르게 하락되고 있냐라면 결국 우리 대구라든지 혹은 세종 같은 곳들이 첫 번째로 꼽히는 곳이죠. 그럼 대구가 왜 흔들리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공급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공급이 사실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것은 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툭하면 이제 이렇게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급량도 뭐 24년도 혹은 25년도까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 이 정도는 또 누구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세밀하게 한번 바라봐 보자면 결국 매물 경쟁이 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급매 물건들이 처리되고 그것보다 높은 가격들이 또 처리됨으로써 점점 가격대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반대로 이 하락하게 될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파는 물건들이 점점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쌓여 나간 물건들이 또 경쟁이 붙는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제 상황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뭐 더 좋은 집을 간다든지 혹은 당장 팔아야만 하는 이유들 때문에 매물로 내놓은 것인데, 거래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낮은 가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좀 했냐면, 오히려 구축보다 신축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축 물건들은 사실 안 팔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신축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든지 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매물 경쟁들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축 아파트일수록 지금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한번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매물 경쟁이 붙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방금 말씀처럼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구축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흔들릴까? 쉽게 생각하면 뭐 뻔한 거죠.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라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 어디겠어요? 첫 번째가 분양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축급 아파트, 즉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매물 경쟁이 좀 많이 붙는다. 자, 요거 두 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까의 측면에서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크게 보자면 쉬운 거죠. 아까 세밀하게 보자면 결국 매물 자체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그런 단지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보자면은 아까 전에 금리라든지 아니면 공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24년도, 25년도까지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대구 전역을 한번 임장을 다녀보면 이 철거만 다 해놓고 분양을 안 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게 예상이 되느냐, 분양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조정대상 해제라는 이슈가 사실 바로 코앞에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야, 그거 해제되지 않을까? 그거 해제되면 우리 분양을 해보자. 지금 어차피 분양해봤자 결과가 좋을 리가 없으니까. 자,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제가 좀 많이 봐왔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뭐 해제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분양 물량들이 또 살짝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5년도에도 물량들이 조금 잡힐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조금씩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세는 점점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좀 강타하고 있는 금리 이슈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변화를 해왔는가를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변동 추이라는 것을 게시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것이 있었었고, 자, 이제 저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뭐 2010년도 7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이러한 흐름세들이 2012년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를 지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황과 이제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흡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금리 같은 것들이 원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초저금리 상황이 마련되었었고요. 0.5%포인트였었죠, 이때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올라가는 구조라고 했었을 때, 사실 뭐 요 시기뿐만 아니더라도 그 앞 시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2년 반 정도는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부터 또 2년 반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나 뭐 아까 공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타이밍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결국 한 25년도 이후 뭔가 금리라든지 다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건데, 만약에 지금 사실 뭐 가장 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대구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실제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찍어내는 경우도 드문드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러면 뭐 우리 결국 목표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좀 싸게 사는 게 목표라면, 사실 재건축 되는 것들은 싸다라는 측면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무엇이 가장 싸냐라고 봤었을 때, 아까 전에 뭐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신축 아파트가 가장 싼 타이밍은 언제겠느냐? 크게 봤었을 때 금리랑 공급 이슈가 가장 중요했었고, 이런 것들이 뭐 누구나 말하듯이 한 24년도, 25년도 이후가 좋으니까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세밀하게 봤었을 때는 이 매물들이 경쟁이 붙는 상황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매물들이 가장 확실하게 경쟁이 붙는 상황은 언제일까라고 봤었을 때, 신축 분양권이 입주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축 분양권이 입주하는 시기, 이게 가장 확실한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팔아야 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좀 가격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싸게 접근해라. 지금 당장 집을 좀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남길 수가 있을 거고요. 금리 같은 것들은 어쨌든 조금씩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자금 대출을 좀 활용한다라거나 혹은 뭐 갭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회를 좀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까 말까를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현금을 쥐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또 좋은 물건들을 좀 싸게 매입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시기고, 또 그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가 스스로 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행동을 해 나가야지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들이 이제 많이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